안녕하세요. 화재 안전 MC 신예진입니다. 오늘은 주방화재 2부를 시작할 텐데요. 함께할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곽지연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재보험협회 곽지연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기름화재 대처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박사님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일부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식용유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물을 부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산소 공급이 차단되면 불이 꺼지는 점을 이용해서 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젖은 수건이나 큰 냄비 덮개로 덮으시면 됩니다. 박사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상추나 배추 같은 채소류로 임시방편이 가능하다던데 이 이야기가 맞을까요? 사실 그 방법은 크게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채소를 넣으면 온도가 내려가는 건 맞는데요. 채소 안에 들어있는 수분 때문에 불길이 번져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물 먹은 채소여서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분말 소화기 외에 추가로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는데 이것도 좋은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면 불길이 더 번져서 불이 꺼져도 금방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박사님, 산소를 차단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전에 소화기가 별 소용 없다는 거에 조금 놀랐거든요. 네. 소화기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가 식용유 화재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용유 화재 전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가 있습니다. K급 소화기요? 네. K급 소화기는 주방용 소화기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화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2017년부터 음식점이나 호텔 등의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화재 실험 영상에서 K급 소화기 영상을 지금 미처 보지 못했는데 지금 함께 보실까요? 와, 일반 소화기로도 안 꺼졌던 게 바로 진압되는데요? 네, 소화기에도 각각 용도가 있기 때문에 식용유 화재에는 꼭 K급 소화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근데 K급은 어떤 알파벳 약자인가요? 굳이 알파벳 약자 K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진행자님 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하셨구나. 아닌데요. K는 주방을 의미하는 영단어 키친의 머리 글자입니다. 네, 상당히 직설적인 표현이죠. 그렇군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만약 젖은 수건이나 냄비 뚜껑이 없다면 다른 대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사실 당황해서 젖은 수건이나 냄비 뚜껑을 덮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럴 때는 만약 사용하던 식용유가 남아있다면 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용유 온도가 내려가서 불이 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때 주의할 점은 식용유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가스불을 차단하는 것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꼭 잊지 말고 차단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 모두 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것보다 미리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스프링클러처럼 미리 설치할 수 있는 장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제가 3편 정도 하면서 정말 많은 지식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진행자님 통해서 1부부터 3부까지 내용이 모두 알차다는 것이 입증되었네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주방 자동 소화 장치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방 자동 소화 장치는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화재 경보 및 가스 차단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장치인데요. 화재 위험성이 높은 음식점 주방에 설치하는 상업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와 일반 가정에 설치하는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가 있습니다. 이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는 아파트와 30층 이상의 오피스텔의 전층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박사님, 일반 주택에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저희 집에도 장치를 설치할까 말까 고민되는데요. 식용유 화재랑은 조금 다른 경험담이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음식을 조리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음식을 홀라당 다 태워 먹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화재 직전까지 갔던 터라 주방 화재가 남다르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 가능하시다면 일반 주택에도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집 가는 길에 한번 검색해서 설치를 해야겠어요. 네, 지금 당장 모바일로 검색해 보시죠. 같이 하실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3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박사님, 혹시 시청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단독주택과 같은 일반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의무 설치 기한이 2017년 2월까지로 이미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주택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집안 전체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주는 유용한 소화 장치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는 층마다 소화기를 한 대씩 의무적으로 설치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단독경보용 화재 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해서 스스로 경보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인데요. 특히 야간에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연기가 실내 전체에 퍼질 때까지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가 무척 어려운데요. 이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가 퍼지는 순간 조기에 화재를 감지해서 경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제실자가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은 물론 공동주택에서는 소화기와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화재 안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모두 화재로부터 안전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재 안전 MC 신예진, 박진현이었습니다. 모두 안전하세요. 제발. 박사님, 저희 이거 신발 모양 어떤 모양이에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희 협회 로고가 마치 에스파의 도깨비 불을 연상시키죠. 네, 사실은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온천 마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 배지를 달고 밖에 나가면 혹시 한국 목욕중화업협회에서 나오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